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행정심판을 하다 보면은 그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처분을 다투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그 처분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다, 부당하다, 다툴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누구나 내가 저 사람이 싫어. 근데 저 사람이 어떤 처분을 받았어. 그래서 그거를 좀 다투고 싶어. 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그 처분의 당사자의 법익을 많이 침해하겠죠. 그래서 그 법에서는 그 제3자가 그 처분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툴 수 있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처분을 다툴 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인즉슨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집 같은 걸 지으면 바로 이제 요새는 땅 같은 게 너무 특히나 이제 대도시에서 땅이라고 하는 게 그 한 평 한 평 자체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면 집을 굉장히 촘촘하게 짓다 보면 터파기 공사를 한다거나 하다 보면은 그 옆집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이제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이제 다툼이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온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옆집이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 집에 피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옆집에서 잘 협의를 해서 내 집에 피해가 좀 적게 가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집이 그냥 이제 그 협의를 무시하고서는 착공 신고서를 내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 착공 신고서를 받아주지 말라. 그래서 반려해달라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그 옆집이 착공 신고서를 제출한 행위는 이 옆집이 나 이제 여기다가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착공을 할 거야라고 하는 사실행위의 또 어떤 통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무슨 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하는 모든 행위를 다투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 기타 그와 비슷한 행위, 준하는 행위라는 처분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본 것처럼 그냥 옆집에서 착공신고서를 내서 우리 행정청에다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이 특별하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는 처분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착공의 신고서에 대해서 반려하지 않은 행위를 가지고서는 다투는 거는 다툴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아예 그 본안으로 들어갈 만한 요건 자체인 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그 전에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요. 건축 신고를 하거나 건축 허가 신고를 이렇게 할 때 그 건축 허가 신고에 대해서 반려를 하면은 그 전에는 처분성이 없다라고 해서 다툴 방법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건축 허가 신고를 했는데 그걸 반려를 했으면 왜 반려를 한 건지 이 반려가 그러면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다투는 권한을 줘야만 내가 이게 법에 위반되는구나 라고 해서 다시 건축 허가
허가를 청구를 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처분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다툴 방법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이러한 건축 허가 신고 자체가 이제 수리를 요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걸 다툴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착공 신고를 했는데 반려를 했다. 이런 것도 다 다툴 수가 있다라고 해서 다 처분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분성이 없다라고 해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이 제3자가 그걸 건축법에서 제3자한테 이 착공 신고에 대해서 어떤 법률상의 이익을 준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옆집이 착공 신고를 해서 행정청이 수리한 거에 대해서 일종의 말하면 내가 예상할 수 있는 피해는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간접적인 이익 부분에 관해서는 법률상의 이익으로 보지 않아서 어떤 청구인 적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각하를 하는 게 좀 더 그 올바른 판단 아니었나 싶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 행정청이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자체는 행정처분성이 없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 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제3자라고 해도 청구인 적격이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것처럼 행정심판 자체가 준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을 하시고요. 어떠한 내가 피해를 입을 어떠한 사건, 그렇지만 내가 그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인 경우에는 내가 이걸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한번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옆집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착공신고를 수리한 행정처분의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서진법률사무소나 아니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